50대와 60대 이상을 챙겨보는 실버팁입니다. 최근에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한 장소, 즉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기존의 형태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에서 그대로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형태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양원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시설의 건립 등 비용을 절약해서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에 충실할 수 있는 효율성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추구하는 서비스 제공 형태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CCRC를 비롯한 현재 미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고령자 주거 형태를 소개해드리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데이케어 서비스 현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법칙에서는 어르신들의 실명 원인 1위인 황반변성에 대한 정보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법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챙겨보셔서 본인의 시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26일 중앙일보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어르신들의 주거 형태 3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Assisted Living이라 하여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필요한 서비스만을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요양원 등의 시설 입소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어르신들을 위해 고안된 형태입니다. 약 복용, 목욕, 옷 입기, 식사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만을 제공받으면서 원하는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된 CCRC입니다. 55세 이상만 거주 가능하고 일정한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단지 안에 독립된 주거시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Assisted Living, 그리고 요양원 등을 만들어 놓는 형태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필요 없이 살던 공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계속성, 즉 Continuing Care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 연계형 시니어 전용 주거 형태입니다. 미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와 달리 교문 같은 것이 없고 그냥 하나의 마을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캠퍼스 안에 일반 주택도 드문드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집 옆에 대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물들이 그냥 쭉 들어서 있는 동네가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예전에 향수도 달래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기반의, 즉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라는 형태를 제공합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대학 입장에서는 평생 교육 수요층을 확보해서 재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입주자들로부터 다양한 노인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향후 미국 대학의 10%에 해당하는 400여 개의 대학이 이 모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비록 주거 형태는 좀 다르지만 세 번째 모델, 즉 대학 기반의 모델도 우리나라가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만들고 대학의 도서관이나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학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는 각종 노인 관련 연구에 참여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험이나 지식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도 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월 17일 한겨레 신문입니다. 서울시는 154억 1천만 원을 투입해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를 확충합니다. 데이케어 센터는 낮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목욕, 식사, 간호, 치매 관리, 그리고 응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391곳의 데이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그중 192곳, 즉 약 50%가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로 운영되어 그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민간 운영자들이 정부의 시설 운영을 반대하면서 서비스 질적 저하 내지는 탄력적이지 못한 서비스 운영 등을 내세우는데 사실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민간 운영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일부 민간 운영자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목격되고 있어 이러한 밀착형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지속적인 운영 등을 위해서는 공공시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장수의 법칙입니다. 사진기의 필름 역할을 하는 눈의 망막 가운데 시력을 관장하는 황반에 이상이 생기는 황반변성,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지만 노안과는 다릅니다. 가까운 거리를 볼 때 어려움을 겪는 노안과는 달리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 모두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르는 질병이니 철저히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외선과 흡연이 황반변성에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 소, 양, 돼지, 버터, 크림, 저지방이 아닌 우유, 치즈 등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나 케일 등의 녹황색 채소, 그리고 포도, 오렌지, 망고, 옥수수, 그리고 등푸른 생선 등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음식보다는 보조제를 섭취할 경우에는 항산화 비타민, 아연, 구리 및 루테인이 들어간 보조제 복용도 권장드립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글자나 직선이 흔들려 보이거나 굽어져 보이고 중심 부분이 지워져 보이거나 찌그러져서 변형되어 보인다면 증상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암슬러 격자를 이용해 눈앞 30cm 거리를 둔 상태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격자의 중심점을 주시할 때 선이 물결 모양으로 휘어져 보이거나 중심의 둥근 점이 잘 보이지 않거나 선의 중간 부분이 끊어져 보이거나 한 부분이 뿌옇거나 찌그러져 보인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만족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는 실버TV,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